안녕하세요. 네, 배병진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2023학년도 경기대 논술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선 여러분들께 경기대 논술이 무엇이고 모집 인원이나 경쟁률 등등 전반적인 내용을 아주 축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알고 싶으면 여기 박교쌤이 대비법 설명해 주시면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2020 기출 경기대 문제를 직접 가져와서 간단하게나마 해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직접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되는지, 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한눈에 좀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대비법,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저만의 팁을 조금 경기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작년부터 제가 경기대 반을 좀 도맡아서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학별 특강반 안내도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경기대 논술 전형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우선 경쟁률과 관련해서는 15대 1에서 25대 1 요 사이입니다. 25대 1 같은 경우는 특정 학과에 한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사실 전반적으로는 18대 1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형 요소는 논술 60%, 교과 40%. 자, 교과가 40%나 반영된다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놀라실 수 있는데, 작년 입결을 살펴보면 5등급까지 충분히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교가 공개하는 입결은 이제 70%까지이기 때문에 70%까지인데 55등급이 합격이 했다? 그러면 5등급 중반인 학과도 있었거든요. 그 말은 즉슨 5등급 후반도 논술 전형에 합격을 했다는 뜻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4등급이면 더 안정적이고 5등급까지도 논술만 잘 준비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명심하세요. 중요한 경기대 특징이죠. 바로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10월 시험이라는 거. 예, 요거 두 개. 특히 여러분들이 6논술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더더욱 뭐가 중요하냐, 이것까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시기를 분산시켜야 됩니다. 다 수능 직후에 보는 학교들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6개까지가 아니더라도 여러 학교를 쓴다? 그러면 10월달 시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는 포함해 줄 수 있는 거, 그거 고려를 하시고, 특히 다른 10월 시험대학, 홍대, 성신여대, 카톨릭대와는 다르게 10월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경기대 논술 고려해 볼 만한 충분한 이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출제 방식인데요. 두 문항이 120분입니다. 근데 답안 분량을 보세요, 여러분들. 700자 플러스 마이너스 50자. 요거 두 개 쓰는 거 2시간을 줍니다. 그 말은 즉슨 다른 학교들보다 훨씬 더 시간이 넉넉하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직접 이걸 풀어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있어도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답안을 다 쓰지 못하는 게 바로 경기대 논술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넉넉하네,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직접 내가 풀어보면 좀 어려움을 느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이 논술 출제 방식의 중요한 특징은 1번 문항과 2번 문항이 딱 나뉘어서 정형화돼서 나온다는 건데, 1번은 언어, 2번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1번이 언어 문항이라는 뜻은 바로 문학작품이 출제된다라는 건데, 1번 문항과 관련돼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문학작품 외에 비문학작품이 같이 나올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비문학작품이 기준의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서 기준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문학작품 독해가 상당히 어려워지거나 아예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2번 문항 관련해서는 중요한 부분 바로 추론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직접 여러분들이 살펴보겠지만 이런 제시문들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700자를 쓰지?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 이유인 즉슨 바로 제시문들 간에 보이지 않는 그 관계를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또 700자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기출문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건 2020 기출 A 문항입니다. 1번 문제인데 항상 제시문 읽기 전에 논제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가를 바탕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제시문 가가 기준이란 말이네요.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에 나타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화자인식을 뭐 하시오? 비교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비교하라고 했을 때는 공통점 먼저 써주고 기준에 따라서 차이점을 대조적으로 서술해주면 됩니다. 네, 이게 바로 학교 논술에서 가르치는 비교 유형 공식인데, 자, 여기서의 이 기준, 뭐가 이 기준의 역할을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제시문 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원래도 이 비교의 기준이 이렇게 중요한데 경기대에서는 특히나 그렇다. 네, 가부터 일단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우선 나와 다에 나타난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그거의 화자인식을 비교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연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유추하고 제시문을 들어가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보면 근대세계에 접어든 이후 인간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인간 외에 다른 모든 자연의 존재들을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물질적 수단으로 생각하는 태도. 자, 요거 1번, 2번, 1은 인간 중심주의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교과 개념을 여러분들 써줄수록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답안들과 차별화 가능하겠죠. 네. 2번 같은 경우는 도구적 자연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요 1번과 2번이 바로 원인이 되겠네요. 문제의 원인. 왜냐? 그 다음 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지금 환경 파괴, 지금 부정적인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된다라고 지금 전체적인 대안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있고, 이걸 위해서는 따라서 생태 문제를 인류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 인식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원인이 있고 그 결과 지금 환경 파괴 및 여러 가지 지금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과 관련해서 요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이야기를 해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과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어때요? 이 부분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시문 가에서는 그냥 툭 지나가듯이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딱 인식을, 이 부분을 딱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제시문 가 독해가 딱 돼 있는 상태로 문학작품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요걸 유념하고 제시문 나를 좀 간략하게 제가 이제 살펴보면, 이제 형광처럼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독해를 해드릴 수는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 지금 상황이 풀벌레들이 차체에 부딪혀서 죽은 이 잔해들을 화자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로부터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 자동차를 사용한다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지금 살상행위구나 를 느끼게 되고, 그에 따라서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본인이 나름의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끝까지 보면은 이 화자의 지금 태도가 되게 반성하고 있고 어떤 좀 성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학제시문을 읽을 때 앞선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제가 강조를 계속 해드리고 있죠. 즉 그 부분을 보면 지금 벌레의 잔해를 보고 이게 계기가 돼서 본인이 지금 충격을 받고 단순히 충격을 받은 것 이상으로 뭔가 성찰, 반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자동차 사용을
좀 줄이겠다라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살펴본 기준에서 실천과 인식 부분에서 인식은 분명히 성찰과 반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앞에서 원인으로 지목이 됐던 인간 중심주의를 탈피하고자 한다 라고 해서 탈인간 중심주의 여러분들 개념 쓸 수 있겠네요. 플러스 실천 부분에서는 사용을 줄이고자 한다 라고 해서 비록 타협 같긴 하지만, 왜냐? 차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그거를 줄이겠다, 의존도를 줄이겠다 라고 해서 나름의 실천을 보이고 있다. 요 대목을 여러분들이 독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시문 다 같은 경우는 산에 올라서 벌레가 먹은 걸 보고, 벌레가 잎을 먹은 것을 보고 깨닫게 돼요. 이 벌레와 자연으로부터 사람이 배울 게 많구나. 근데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벌레가 먹었던 것을 모두 버리고 본인이 먹지 않았다라는 걸 통해서 처음부터 이랬던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조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살이의 지도라는 표현에서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오히려 배워야 한다, 이런 식의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학작품을 읽을 때도 아까 기준이 되는 인식과 실천, 그 두 부분을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인식 부분에서 특히 제시문 나와 좀 대비되는 부분이 있죠. 아까는 나에서 화자는 탈인간중심주의, 그 정도로 인간중심주의를 탈피하는 정도였다면,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제시문 다에서의 시적 화자는 탈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생태중심주의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줄 수 있겠네요. 왜냐? 처음에 인간이 더 우월하다는 식으로 벌레가 먹었어? 그럼 나 안 먹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단순히 인간과 자연은 동등하다, 이거를 넘어서 인간은 자연한테 배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벌레의 길이 사람의 길이다 라는 식으로 자연으로부터 배운다 라고 한 발 더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죠. 이 부분을 제시문 나의 화자와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서술해 줄 수 있겠고요. 반면에 실천 부분에서는 제시문 다에서는 특별하게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써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문제 2번 살펴볼까요? 자, 좀 깊게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게 문제 2번 제시문 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다 제시문 3개가 주어져 있고, 제시문 길이를 보세요. 엄청 짧죠?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제시문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700자를 도출해내야 된다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논제부터 보면 제시문 나에서 선진국이 공적개발 원조를 지속적으로 늘려온 이유를 가를 바탕으로 서술하고, 자, 가가 또다시 기준이네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늘려온 이유를 여러분들이 설명해야 된다는 거, 설명의 대상 명확하게 잡아야 되겠고, 그 다음 가 상황을 해결하려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공정무역이 가지는 의미, 요거를 논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가 기준이니까 가부터 먼저 읽어보면, 사실 여기에는 제시문 가와 나의 그래프가 같이 딸려 있었는데 엄청나게 간단하게 독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그래프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자, 제시문 가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 아주 간단하고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계화가 원인, 그리고 빈부격차가 바로 문제의 상황, 결과로 여러분들이 읽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몇 문장, 한 두세 문장 되나요? 그 이후로는 마지막 문장 전까지 이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는 내용을 되게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된 그래프가 나와 있었는데 제가 생략을 한 거고, 이 부분을 수치는 어느 정도 활용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문장이라고 보기는 약간 힘듭니다.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죠. 왜? 국가 간 빈부격차 문제는 세계화가 확대됨에 따라 더 이상 빈국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어졌다. 그 말은 즉슨 부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라는 거죠. 그럼 왜?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답변이 되고 생각을 해줘야만 제시문 나와 가가 연결이 될 겁니다. 제시문 나의 내용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원조 공여국이 재정 자금을 이용해서 공여하는 순수한 원조를 바로 ODA라고 한다. 자, ODA에 대한 정의에 해당되네요. 그렇죠? 그 자체로 크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 ODA는 선진국 정부 그리고 원조기관의 공적 자금을 통해서 다양하게 제공이 되는데 유무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제시문 나에서 공적 개발 원조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 이유를 앞선 그 제시문 가의 내용에서 우리가 끌어와야 되는데, 왜 이 국가 간 빈부격차 문제가 부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지,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하면 중간 연결고리가 메꿔지지가 않는 겁니다.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늘려온 이유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독해를 해보자면, 세계화가 진행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상호 의존성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세계화가 지금 원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깊게 좀 파고들어서 생각을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빈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국의 수출 시장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부국이 만든 물건을 빈국에다가 이제 파는 거죠. 플러스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 시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개발도상국 혹은 빈국이 너무 발전이 안 되고 침체되어 있으면 부국에게도 이러한 경제 활동을 하는데 타격이 온다.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써주지 않으면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힘들고 내용적으로 미흡한 답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포인트는 두 번째 문제 요구사항, 다에서 나오는 공정무역을 이 다의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요약하는 부분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앞선 이 ODA의 증가가 이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보였다라는 부분을 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빈부격차가 오히려 커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ODA와 공정무역의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ODA 같은 경우는 선진국이 후진국에게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거라면, 이 공정무역 같은 경우는 이것을 벗어나서 자립을 할 수 있다. 그거의 한 단초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공정무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써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경기대 논술 문제 살펴봤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네, 분명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논술 대비 팁, 구체적으로 저만의 팁을 드리자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답안을 써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싶겠지만 경기대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시문 길이가 되게 짧은데 여기에서 700자를 여러분들이 쓴다는 거 분명히 초반에 막연할 거예요. 근데 그런 막연한 느낌을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냥 제시문만 보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정말 경기대 논술 막상 가서 쓰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강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경기대 대비반 같은 경우도 처음에 왔을 때 학생들이 답안을 전혀 쓰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은 그 경험을 해보라는 취지로 일단 냅두고 했었죠. 근데 지금 연습한 이후에 학생들이 지금 곧잘 포인트를 잘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런 경험을,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경기대는 특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 또 대학 측 자료를 적극 활용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기대는 특히 이 논술에 대해서 약간 진심인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하고 있는 이런 기출 자료에서 예시답안은 물론이고 첨삭평가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시답안부터 보면은 아까 우리가 같이 살펴본 2020 기출 A,
그리고 1번 문항에 대한 대학 측 예시 답안인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정지해놓고 읽어보시면 잘 썼는데 싶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대학 측이 일부러 약간 부족하게 미흡한 부분을 포함시켜 놓은 답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학 측이 스스로 첨삭을 해주고 있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 점은 우수하다. 그러나 라고 하면서 제시문 가를 너무 간단하게 서술했다. 그래서 기준을 너무 부족하게 짚고 있다라는 점 플러스 나와 다를 비교하는 부분에서 공통점을 벌레와의 경험만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첨삭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실 거다라고 추천드리는 바고, 참고로 모든 기출에 이 첨삭평가 그리고 예시답안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재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대 대비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경기대 대비반 목요일에 지금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의를 주시길 바라고, 저희가 대학교 특강반 대부분의 반이 그렇듯이 우선 연습 문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글쓰기 플러스 첨삭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글 쓴 그 실전 문제에 대한 이제 해설이 진행이 되는데, 대학별 특강반의 특징은 요 연습 문제가 바로 대학별 기출 문제로 연습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전 문제, 연습 문제를 대학별 기출 문제로 풀므로써 그 대학에 맞춰서 쭉 여러분들이 몰입할 수 있다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 기출 파이널은 한 달이 진행이 됐고 남은 한 5주차 정도는 또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특히 남은 기간에 이제 최신 기출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문의를 주시길 바라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참고하길 바라고, 10월 13일부터 27일 3회 정도는 예상 문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다 풀어보고 예상 문제를 통해서 경기대 유형에 맞게끔 또 더 많은 실전 감각을 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10월 28일 시험 전날이죠. 직전 총정리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 특강반도 간단하게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 이렇게 현강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혼자 준비한 학생들도 오늘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